아프릴리아 투아렉 660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보기에는 랠리 바이크, 랠리 머신을 공도용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 그리고 실제 주행하는 특성이나 엔진 출력 곡선 그런 것들도 다 랠리처럼 저런 뻥 뚫린 데를 고속으로 지지는 그런 재미가 있는 바이크였습니다. 그리고 형상이 거의 엔드로 바이크처럼 탈 수 있어서 되게 간편했어요. 자, 어드벤처, 엔드로 그 중간 사이 랠리 투아렉 660은 랠리 바이크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릴리아의 투아렉 660을 시승합니다. 아프릴리아가 되게 오랜만에 어드벤처 바이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엔드로 바이크를 조금 더 크게 만든 느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 자, 라이딩 모드가 4가지가 있는데 어반, 그리고 익스플로러, 오프로드, 그리고 인디비주얼, 개인이 커스텀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모드에 따라서도 세부 설정을, 전자장비 설정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서 원하는 전자장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RPM이 굉장히 길어.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야, 이게 병렬 2기통 엔진을 정말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에 나오는 병렬 2기통이 정말 매력있어요. 이 토크 나오는 게 절대 부족하지 않은데 되게 약한 느낌이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게 약한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나와요, 토크가. 다루기가 되게 좋네. 그리고 RPM이 길어가지고 되게 많이 잡아 돌릴 수 있어요. 와, 이게 80마력 어떻게 보면 약하다면 약하다는 수치일 수도 있는데, 이 배기량 660cc의 80마력 그냥 좀 약하네 싶었는데 안 약해. 와, 엔진이 정말 높고 빠르게 잘 돌아가네. 짜릿한데? 안녕하세요. 지금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아프릴리아의 투아렉 660을 시승을 하고 있고 계속 할 건데, 야, 되게 기대 이상이에요. 정말 기대 이상이야. 괜찮아. 이게 그냥 경쟁 모델들이라고 했을 때
일단 트라이언프 타이거 900, 그리고 BMW 850GS, KTM 80 어드벤처, 그리고 국내엔 들어오지 않지만 야마하 T7. 유럽에서는 T7을 강력하게 의식해서 만들어진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하는데, T7은 ABS밖에 없어요. 전자장비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얘는 전자장비가 다 들어있어. 그 전자장비들을 아프릴리아는 APRC라고 해가지고 아프릴리아라고 하는데, 트랙션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엔진 맵 컨트롤,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그리고 당연히 ABS 브레이크, 그리고 4가지 라이딩 모드. 라이딩 모드는 어반이 있고, 인디비주얼 개인 설정이 있고, 익스플로러 모드가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가 있는데, 오프로드 모드를 넣으면 자동으로 ABS가 해제가 됩니다. 당연히 그 라이딩 모드에 따라서 전자장비의 개입도가 달라지면서 좀 더 상황에 맞는 라이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싹 보면 여기가 굉장히 얇아서 그냥 엔드로 바이크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여기가 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너무 움푹 들어간 거 아닌가? 아프리카 트윈이나 두카티 멀티같이 생겼네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막상 앉으면 여기다가 앉게 돼가지고 전혀 이렇게 튀어나온 걸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핸들이 약간 높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앉았을 때보다 일어났을 때, 스탠딩 했을 때 더 편합니다. 되게 슬림하잖아요, 슬림. 그래서 요즘에는 오버리터급의 그 빅 어드벤처 바이크보다는 그런 미들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좀 더 각광을 받고, 그리고 어드벤처 바이크와 엔드로 바이크의 중간 지점, 딱 거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달리고 지지고 할 때 굉장히 그냥 이런데 막 그냥 달릴 때는 그냥 오프로드 바이크처럼, 엔드로 바이크처럼 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장점을 더 살려주는 게 요 앞에 21인치 스포크 휠, 그리고 중요한 거 튜브리스 스포크예요. 튜브리스 스포크 휠이고, 뒤는 17인치 튜브리스 스포크 휠인데,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랠리 STR, 공도 비중이 좀 더 높은 오프로드 타이어인데 좀 비드가 딱딱한 편이어가지고 그건 좀 아쉬웠어요. 좀 더 본격적인 오프로드 타이어를 달아줬으면 처음부터 좀 더 재밌게 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런 언더가드들도 철제로 달려있는데 굉장히 얇아. 한 1.5T 정도. 그리고 너클가드도 달려있는데 플라스틱 순정.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본격적인 오프로드 어드벤처 주행을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가드를 좀 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하더라도 공도를 달리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신차 출고 상태는 이 정도가 맞지 않나. 자, 그리고 프론트 포크는 가야바제 43mm 포크인데 굉장히 두텁고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되게 쫀쫀해. 야들야들 쫀쫀. 되게 부드럽게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좀 울퉁불퉁한 데를 갈 때도 야들야들하게 되게 잘 받아줘. 그래서 되게 편안한 주행 질감. 딱 처음에 딱 타자마자 공도에서부터 느꼈던 게, 엔진 힘이, 이 병렬 2기통 660cc 이 엔진이 최대 80마력인데도 굉장히 다루기가 편했고 힘이 충분했어요. 다른 것처럼 이렇게 힘이 센데 이걸 아껴 쓰는 느낌이 아니라 있는 거를 다 짜내고 초반부터 되게 열심히 회전하는 느낌? 병렬 2기통 엔진의 그 토크랑 그 주행 질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얘는 되게 맛있네. 이거 아프릴리아의 다른 모델인 그 슈퍼스포츠 바이크인 RS660, 그것과 엔진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걔도 그랬거든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RPM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얘가 11,000rpm까지 회전을 하는데 한 4,500부터 그 에어클리너로 흡기되는 소리가 푹 하고 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야. 그 소리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서 오히려 배기 소리보다 흡기 소리가 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요 엔진은 아프릴리아가 지금 이제 독자 개발한 엔진인데 살짝 크랭크가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오일팬이 되게 높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약간 여기에 뭉쳐있는 느낌. 그리고 연료탱크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연료탱크도 18리터. 그리고 제 연비상 보면은 한 리터당 20km 이상 갈 수 있다고 하니까 18리터를 가득 넣으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특이한 점이, 이 튜블라 프레임이 메인 프레임과 리어 프레임, 서브 프레임이 그냥 일체형이에요. 보통은 여기에 관절이 있어가지고 분리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이라서 좀 더 탄탄한 주행 질감, 엔듀로처럼 좀 더 일체감 있는 그런 주행이 가능한 대신에, 만약에 뭐 쳐먹거나 뒤집어가지고 여기를 좀 휘어버리면 소리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 그런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일자로 프레임이 쭉 뻗어나와 있어가지고 깔끔해. 뭐 손잡이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엔두로바이크처럼 이런데 홀에다가 그냥 손 넣게 되어 있고, 응?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놨어.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 몸 뒤에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 텐덤 스텝이 좀 다리에 조금 걸리는 느낌이 좀 있긴 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타고 어드벤처 주행을 많이 한다 그럼 텐덤 스텝을 떼버리면 되지. 그리고 스텝도 좀 넓은 편이고 일부러 고무는 안 뗐는데 이 높이도 굉장히 적당해가지고 스탠딩 자세에서도 기아를 바꾸거나 에어브레이크를 치기가 편했고요. 그리고 뒤꿈치로 이 부분 딱 되게 잘 물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가드 같은 것들도 일체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애들이 생각을 많이 했네 그런 느낌. 그리고 퀵시프터는 순정 옵션으로 달 수 있습니다. 그냥은 안 달려 있어요. 여기 가드들도 좀 얇긴 하지만 나름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데 가드를 하나 더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어드벤처 주행을 할 거면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구동 방식은 체인 구동이고 전체적인 휠 베이스가 2222, 지상고는 240.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낮지 않아. 그냥 보통 정도인데 뭐 이런데 가면서 뭐 걸리는 거 전혀 없었고. 그리고 매니폴더 병렬 2기통이니까 두 군데서 빠져나오죠. 하나로 만들어져서 아래쪽으로 가서 열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옆으로 지나가거나 그러면 열이 많이 올라오는데 되게 라이더한테 열을 많이 전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꽤 지금 냉각팬이 돌아갈 정도로 탔는데 열기 전혀 없어요. 여름에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리고 머플러가 심플해. 자, 투아렉은 원래 저기 아프리카 저기 사막에 사는 유목민 원주민들의 어떤 그 투아렉 부족이라고 있어요. 투아렉 부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이 투아렉을 아프릴리아가 갑자기 어드벤처 바이크 우리도 만들어야지라고 만든 게 아니라 1980년대에 이미 투아렉 50, 125, 뭐 250까지 있었고 나중에 600까지 만드는데 그런 모델이 있었어요. 다카르 랠리에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장거리 랠리 어드벤처를 위해서 투아렉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게 한 94년도까지 나오다가 이제 단종이 됐죠. 그 단종이 될 때 마지막 모델이 투아렉 600 윈드라는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의 마지막 컬러를 따가지고 이번에도 나왔는데, 지금 이 컬러는 애시드 골드라는 컬러고 마션 레드라는 컬러가 있고 그 컬러에 따라서 가격이 좀씩 달라요. 그 두 가지 단색 컬러는 1899만원, 그리고 그 방금 얘기했던 투아렉 윈드 600의 컬러 하얀색, 파란색, 하늘색이 들어간 그 컬러의 모델은 19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 비싸. 지금 뭐 미국 가격 뭐 그런 거 별로 따지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거를 지금 고환율, 고달러로 환율 계산을 해봐도 조금 더 높긴 한데, 이게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비싸냐, 다른 나라에서도. 비싼 건 맞아요. T7보다 비싸. 그리고 890 어드벤처 최상위급 모델보다는 조금 싸. 근데 노멀 KTM 890 모델보다는 또 비싸. 자, 그렇다면 얘가 거기에 준하는 성능이 있느냐? 난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앞바퀴가 21인치고 토크가 굉장히 쓸만한, 다루기 쉬운. 이게 좀 약하지 않나, 약한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하나도 약하지 않아. 하나도 약하지 않고 초보들도 굉장히 쉽게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스펜션이나 움직이는 거나 엔진이나 그런 거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가지고 다루기가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오래된 고인물들도 좀 더 험한 데를 좀 더 잘 끌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요즘에 오버리터급 어드벤처 바이크를 타고 좀 험한 데서 비벼봤는데 너무 무겁고 힘들어. 이 센 힘을 적당히 사용하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좀 적당한 힘을 끝까지 써먹기 위해서 쥐어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그리고 좀 더 그게 체력 소모가 덜하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 백미러나 이런 그립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싹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 맞습니다. BMW의 미들급 시리즈와 같은 이런 사이드 뷰 미러랑 그립을 사용하는데, 자, 그거의 이유는 BMW나 그런 브랜드들, 유럽 브랜드들의 OEM 생산을 아프릴리아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아프릴리아는 근데 브랜드 얘기를 좀 하자면은 1945년도부터 바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거의 이제 끝물에 다다랐을 때
그때부터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만들고 오고 있는데, 이탈리아 브랜드지만 자신들이 프리미엄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탈리아에는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바이크들 브랜드가 있죠. 뭐 두카티라든지 MV 아고스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프릴리아는 대중 브랜드예요. 왜냐하면 50cc 스쿠터부터 뭐 50cc 모타드, 125cc 모타드, 그리고 이런 어드벤처 바이크, 그리고 슈퍼스포츠, 투어러까지 다 만들거든요. 풀 라인업을 갖춘 이탈리아 유일의 바이크 브랜드는 아프릴리아입니다. 근데 14년도에 탄생해가지고 계속 만들어 오다가 2004년부터는 피아지오 그룹에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피아지오 그룹 내에 있는 아프릴리아, 피아지오, 모토구찌, 질레라, 베스파,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근데 딱 인수되고 나서, 근데 그때가 한참 아프릴리아가 나름 잘 나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렇게 1997년도 8년도 뭐 물론 이미 한 94년도부터 그 지금으로 치면 모토3에 해당하는 50cc, 125cc 모토GP 클래스에서 굉장히 우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의 첫 수입 바이크 역시 아프릴리아의 RS50이라고 98년식이었는데, 지금은 은퇴한 발렌티노 로시가 우승했던 그 기념 모델로 나온 거를 제 첫 수입 바이크로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있는 브랜드인데, 유난히 수입사도 많이 바뀌고 뭐 부품 수급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비싸고 에이스 어서 사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건 들어왔어, 난 지금 시승차를 타고 있어 하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사라? 물론 저기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모토플렉스에 가면 돼. 거기서 사면 돼.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거긴 베스파만 파는 데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브랜드의 물건처럼 딱 어디 가면 볼 수 있고, 어디 가면 살 수 있고, 어디 가서 고칠 수 있다. 물론 있는데 너무 몰라.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 아닌가. 자, 그리고 가격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가격이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비쌉니다. 뭐 전자장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원래 비싼 바이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싸고. 근데 자, 비싼데 그냥 그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 100이랑이 660이야 근데 2000 가까이 돼 있어. 그럼 당연히 비싸게 느껴지지. 그리고 나도 좀 타보니까 정말 쉽고 재밌어. 좋아, 갖고 싶어. 근데 1900은 비싼 느낌이야.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처음에 얘 사진을 봤을 때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못생기고 별로고 징그럽고 왜 이따구로 만들었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별로 눈에 안 들어와. 그리고 되게 높아 보였는데 의외로 좀 작아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 팬아메리카랑 높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얘가 되게 훨씬 높아 보였는데, 그래서 시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 이 못생김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윈드실드가 굉장히 커 보여서 앉았을 때 시야를 가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시야는 가리지 않더라고요. 괜찮았어. 근데 몸 뒤로 조금만 빼면은 바람을 꽤 잘 막아. 그래서 굳이 다른 뭐 쇼스크린이나 그런 거를 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운트들, 이건 순정으로 달려 있는 거고요. 이거는 SP 커넥터 핸드폰 거치대를 딜러에서 달아 놓은 거고요. 이건 제가 사용하는 코드락을 달아 놓은 건데, 핸들바가 와이드 팻바, 굉장히 넓고 넉넉한 포지션. 근데 핸들이 약간 높은 느낌. 그래서 얘는 스탠딩 위주로 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야바 서스펜션은 풀 어저스터블 타입입니다. 뒤도 마찬가지고요. 뒤는 싱글 마운트인데 링크가 달려 있어가지고 승차감이 굉장히 안락하고 부드러워요. 자, 그리고 여러가지 라이딩 모드 바꾸는 것들, 그리고 라이딩 모드는 이걸로 바꾸는 거고, 뭐 데이라이트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순정 가드가 이렇게 프론트 마스터 실린더까지 감싼다는 거는 이건 좀 아는 거죠. 오프로드 좀 타본 거지. 그리고 앉았을 때 이 5인치 TFT 계기판이 이런 그 햇빛 가림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좀 많이 보이던 식상한 것들. 여기 뭐야, USB 포트인가? 오, 여기 USB 포트도 있습니다. 이따가 핸드폰 충전하면서 가야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여기 냉각수 보조 탱크 레귤레이터 보이고,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고 그냥 싹 봤을 때 엔드로 같은 느낌.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KTM의 690 엔드로랑 좀 비슷한 느낌? 오히려 저는 그 바이크랑 더 비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890 어드벤처보다는 690. 근데 690보다는 좀 더 바닥바닥한 그런 약간 오랑캐스러운 맛이 없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약한 게 아니냐 싶었는데,
오히려 얘의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훨씬 더 어드벤처 주행을 하기에는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경쟁 정도를 보면은 뭐 허스크바나 노든 901, 두카티 데저트 X, 뭐 다 막 800cc, 900cc 막 그런 모델들이죠. 80 어드벤처. 근데 얘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야마하 T7이라고 한다는 거는 얘네는 어드벤처보다는 거의 엔드로에 가까운 주행 성능과 그런 주파력, 그리고 그런 주행을 위해서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근데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고 말랑말랑해. 이게 시트고가 860인데 좀 높다고 느꼈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앉았을 때 시트가 굉장히 말랑말랑해가지고 쭉 가라앉아가지고, 물론 정말 까치발이지만 갸우뚱갸우뚱하고 오래 서 있긴 힘들지만 차체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진짜 엔드로바이크 같아. 발과 이 무릎과 허벅지 여기까지 오는 게 거의 일자야, 일자. 벌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발 착지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푹신푹신한 게 장거리 달리기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깔끔해. 그리고 아까 역사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투아렉 600이 94년도에 단종이 되면서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어드벤처 주행이 별로 유행이 아니었어요.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페가소 600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한 3대쯤 있었거든요. 그걸 아는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타본 미들급 중에서는 최고였어. 자, 그래서 아프릴리아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바이크를 뚝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 오고 있었고, 그런 노하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전에 보면은 1200cc 카포노르드라는 모델도 있었고, 그리고 V 트윈 엔진을 가진 엔드로바이크 RXV 5.5가 있었죠. V형 2기통이야. 모타드로 SXV, 모토크로스 모델로 450 모델도 있었죠. 그건 4.5, 그게 MXV인가? 그런 모델도 있었는데 잠깐 나보다 말았어. 엔드로 모델인데 V 트윈 엔진에 2기통에 550cc면 되게 셀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워. 타기가 되게 쉬웠어. 물론 절대적인 힘은 굉장히 세죠. 왜냐면 얘는 다 고회전 엔진을 쓰거든요. 그 아프릴리아가 저속 토크 위주보다는 고회전 엔진을 방방 돌려서 끝까지 짜먹는 그런 엔진을 잘 만드는 것 같고요. 그 엔진이 굉장히 다루기 쉽고 써먹기 좋아. 장점, 튜브리스, 스포크 휠, 그리고 굉장히 슬림한 차체, 가벼운 무게. 건조 중량은 187kg. 가벼운 무게죠. 그리고 뭐 앞브레이크 디스크는 300 더블, 뒤에는 240 싱글. 근데 이 캘리퍼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뭐 강력한 브레이킹 성능을 가진 그 레디얼 마운트가 아니라 액시얼 마운트예요. 그래서 터치감이 되게 좋고 컨트롤하기가 되게 쉬워. 특히 앞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굉장히 세분화 시켜가지고 되게 다단계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냥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기도 좋은 브레이크. 그게 아프릴리아의 이 액시얼 마운트 캘리퍼였습니다. 그리고 제조 브랜드는 브렘보. 자, 사고 싶다. 아니다, 갖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면 사면 비싸서 좀 그래.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경쟁 모델들이 얘보다 더 비싸죠. 근데 얘가 배기량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 어드벤처 바이크 타고 좀 센데 좀 더 지져보고 싶다 이런데 말고 더 험한데 막 지져보고 싶다. 근데 기존에 타던 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 그러면 아프릴리아 투아렉 660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리어 렉 하나만 달고 가방 하나 달고 모터 캠핑 충분히 편안하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여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무게가 너무 가볍고 다리가 잘 닿아. 갖고는 싶은데 막 타고는 싶은데 그렇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